솔직히 말해서 이런 나라를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르완다의 국가 변혁 전략이라는 내용의 정책인데요.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완다의 대통령 폴 카가메가 상당히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완다의 국가 변혁 전략과 폴 카가메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완다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위치부터 보자고요. 르완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 동부에 오데오 지구 안에 있는 작은 내륙국입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1000개의 언덕을 가진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일 정도로 산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크기는 경상도보다 작은데 인구는 1409만 4683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내전 중 하나인 르완다 내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르완다거든요. 영화 호텔 르완다로도 유명하죠. 이때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단 100일 만에 대략 5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가 학살되는 대참사가 벌어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 르완다는 대다수가 그저 아프리카의 평범한 나라처럼 그리 발전하지 못하고 독재에 신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르완다 내전을 이끌었던 폴 카가메가 2000년부터는 르완다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 폴 카가메가 상당히 개혁적으로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국가 변혁 전략이었죠. 사실 이 국가 변혁 전략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르완다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현재는 비전 2050이라는 새로운 산업 정책을 실행 중이죠. 우선 이 국가 변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이 국가 변혁 전략은 쉽게 말해서 경제 구조와 산업화, 현대화,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국에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저 국도 수준의 도로긴 하지만 이전의 도로 상태를 보면 거의 흙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흙길을 모두 아스팔트 도로로 재정비한 것이죠. 그 길이가 무려 800km였습니다. 그리고 3000km의 지선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국제 운송 및 물류 회사를 만들어서 무역 촉진이 이루어지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르완다에는 철도가 없는데 이 철도를 만들어서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르완다라는 나라가 내륙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산항처럼 큰 항구를 건설할 수는 없고 또 무역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큰 호수들의 항구를 건설해서 어떻게든 주변국들과 무역을 하려고 안간힘을 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르완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이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르완다는 새마을학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적용 방안에 대한 노하우와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데 적극적인데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현재 르완다에서는 각 시골 마을마다 새길 만들기 운동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현재 폴 카가메 대통령의 목표는 르완다 전국의 작은 마을까지 물류, 유통망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산업화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르완다는 인구의 70%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GDP의 25% 정도가 농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르완다의 수출액의 37%가 농산물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르완다에서는 농업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르완다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생산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커피나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에 그치는 형편이죠. 그래서 폴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의 경제 구조를 공업국가로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요. 현재 2차 산업이 르완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대비 10% 성장률을 달성한 거예요. 현재 르완다의 성장 속도가 꽤 빠른데요. 제조업은 2024년 대비 11% 성장했고요. 건설업은 2024년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아직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조업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폴 카가메 대통령은 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제조업과 인프라를 연계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17%의 수출 성장을 목표로 산업화를 촉진하고 고부가 가치 상품 및 서비스로 수출 기반의 국가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카가메 대통령은 교육에도 꽤 관심이 많은데요. 2023년 국가 예산의 17%를 교육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2030년까지 르완다 전 가정에 온라인 강의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1994년에 단 한 개밖에 없었던 대학교가 2024년에는 50개 이상으로 늘었고요. 문해율도 1991년에 58%에 불과했던 것이 73.2%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처에서도 꽤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르완다는 자원도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덜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속한 검사와 그동안 갖춰온 의료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아프리카에서 거주자가 비필수적인 여행을 위해 EU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폴 카가메 대통령의 국가 변혁 전략으로 인해 현재 르완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동안 연평균 7.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한 부패가 심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아프리카에서는 부패인식 지수가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르완다에서는 치안도 안정된 상황이죠. 물론 탄자니아와의 GDP를 비교하면 그 수치는 매우 적게 느껴지긴 합니다. 탄자니아의 GDP는 840억 달러이고 르완다는 110억 달러니까요. 그리고 1인당 GDP를 비교해도 탄자니아가 1326달러, 르완다가 989달러여서 한참 더 나가야 하긴 하지만요. 이 정도만으로도 훌륭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이고 해안선과 맞닿아 있지 않아서 무역이 까다로운 내륙국입니다. 그리고 르완다 내전으로 100일 만에 자국민 50만 명에서 80만
800만 명이 대량 학살당한 나라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다 예측했는데요. 이걸 뚫고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으니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변혁 전략은 상당히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폴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이 한 것들을 우리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IT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 2015년 UN 회의에서는 르완다의 고도 성장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인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르완다 내부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폴 카가메 대통령이 무조건 칭찬만 받고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명과 암이 분명한 대통령입니다. 현재 폴 카가메 대통령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열린 2024년 대선에서는 99%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후보들은 모두 1% 미만을 얻는데 그쳤죠. 2003년, 2010년, 2017년 대선 때도 모두 9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왜 독재자라고 평가했냐면요,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2024년 대선에서는 카가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던 야당 인사 2명의 출마를 금지하기도 했고요. 야당과 비판 언론을 겨냥한 위협과 불법 구금, 범죄 조작, 살해 등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후 2015년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한 차례 중임을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2034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 카가메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르완다 애국전선의 경우에는 르완다의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르완다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2009년에 설립한 투자회사 크리스탈 벤처스는 자산만 5,700억 원을 평가되는 우량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르완다 애국전선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폴 카가메 대통령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 벤처스를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 부동산, 모바일 사업 등에 손을 뻗으면서 르완다의 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르완다 내전으로 파괴된 르완다를 재건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르완다 내전의 원인이 된 민족 분쟁도 막아낸지라 르완다 내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부패나 인권 탄압 등과 같은 독재 정권 특유의 문제점이 있어서 명과 암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민족 분쟁을 막고 국가를 경제성장 궤도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 아직은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이 르완다가 2050년에는 꽤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전 2050 정책에 따라 2035년에는 중상위 소득국가, 2050년에는 고소득 국가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잡고 힘차게 경제성장을 이룩 중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의 국가 발전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치안 안정, 부패 척결이라는 성과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유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실제로 르완다는 언론 자유지수나 정치적 자유지수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억눌린 사회에서 만들어진 성장 모델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낳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역시 고속 성장 이후 큰 진통을 겪었던 것처럼 르완다 역시 언젠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이 르완다의 국가 변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